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혜 목사입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만나게 되시는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월스트리트에서 증권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계시는 신순규 집사님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신순규라고 하고요. 미국에는 15살에 왔습니다. 유학 온 거였고, 제가 보시다시피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1년 동안 명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대학 생활하고, 이렇게 정말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처음에 유학을 올 때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지금 월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월가 같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직도 드물거든요. 그렇죠. 지금 5명도 안 돼요, 전 세계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됐고, 뭐 사람들은 만들어진 결정적인 열매들만 기억하지만 사실 집사님이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 집사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를 조금 들려주면 어떨까요? 네. 예, 간단하게 스케치를 한다면 저는 100일 되기 전에 네. 그 녹내장 진단을 받았어요. 양쪽 눈 다. 네. 근데 그때는 지금 1960년대 말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부모님이 굉장히 그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네. 왼쪽 눈은 1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가 실수를 해서 거의 다 거기 왼쪽 눈의 시력은 잃었고 네. 그래도 이제 뭐 치료 아주 잦은 많은 수술을 통해서 오른쪽 눈은 네. 시력을 계속 유지하다가 네. 만 7살 되던 해에 망막박리가 왔어요. 그래갖고 망막박리가 오는 바람에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는 게 그때는 뭐였었냐면 1970년, 74년 얘기거든요. 네. 그때 한국에서는 망막박리라는 게 지금은 네. outpatient procedure예요. 그냥 수술도 아니고 시술 같이 하고 네. 입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한국에서는 손으로 네. 망막을 깨매는 그런 수술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큰 수술이었고 정교하지 못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정교한 거는 모르겠는데 네. 한국에서 이 수술을 하신 의사가 한 분밖에 없었고 네,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수술을 한 후에 환자를 완전히 똑바로 눕혀서 머리를 고정시키고 6주 내지 8주 동안 네. 그냥 가만히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꿰맨 게 아물어야 되니까 그 수술을 2번을 했지만 네. 결국 제가 만 9살 때, 9살 때. 네. 실명을 하고 결국 네. 학교를 늦게 들어갔죠. 네. 그 수술을 하느라고 학교를 못 갔고 네. 제가 원래는 1월생이라 네. 한국 나이로 7살 때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수술하고 이러느라고 학교를 한국 나이로 몇 살에 들어갔어요. 10살에요. 네, 10살에 그것도 이제 특수학교 서울맹학교라는 학교를 들어갔고 네. 10살 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네. 이제 그 앞에 진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네. 피아노 레슨을 시켜서 네, 네, 네. 이제 음악 선생을 시켜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전혀 제가 음악에 소질이 없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네. 그 티피컬한 그런 부모님들의 아시안 어머니의 열성으로 네. 예, 연습을 강요당하면서 이렇게 네.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은 게 네. 제가 서울맹학교에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찾아오고 예배도 하고 이러는 그런 그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피아노를 친다는 게 눈에 띄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네. 제가 미국에
오는 기회를 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괜히 한 게 아니네요. 예. 그때 당시 시각장애 학생들을 돕던 네. 단체가 네. 미국에 이제 후원자들이 많아서 아. 펀라이징 투어를 하는데 이제 그 시각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남성 사중창단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네. 제가 어렸지만 네. 피아노 치는 걸 보고 반주자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잘 치셨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네. 거는 네. 영혼이 없는 아. 그냥 메커니스틱한 그런 거는 잘한다. 아. 뭐 음악을 그러니까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그죠? 피아노 연주는 다 네. 외워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점자 악보가 있는데 아. 동시에 보고 할 수가 할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다 외워야 되거든요. 외우는 것도 잘하고 치는 것도 잘 치는데 영혼이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미국에 처음에 오게 되고 야. 미국에 왔을 때 공교롭게도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맹학교에 방문을 하게 돼서 네. 거기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또 피아노 치는 걸 보더니 아,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데리고 와서 한번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아. 야. 그래서 유학에 그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찬스를 얻게 됐죠. 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갖고 네. 제가 유학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그때, 거를.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은 유학을 간다는 게 시각장애인들한테 없었던 건 아닌데 네. 대개 대학 졸업하고 네. 뭐 대학원을 간다던가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유학을 간다는 그런 그렇죠. 그 나이에. 네. 상황이 생겼었고 그래서 제가 그 만 15살에 유학을 와. 왔습니다. 누가 후원자가 있으셨나요, 미국에? 그러니까 후원자라기보다 네. 그 학교는 이제 사립 학교인데 아. 사립학교에서 그때가 지금 82년 얘기거든요. 네. 그때 아이 하나를 공부시킨다는 게 1년에 2만 불 든다 그랬어요. 네. 다 학비 뭐 기숙사비 다 합쳐서 네. 거기서 이제 풀 장학금을 준 거죠. 와. 네,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인생이 전개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맹학교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유학도 가게 되고 좀 그러니까 제가 네. 좀 그 어떻게 보면 꿈이 컸고 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몰랐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저는 그때도 알았어요. 제가 네. 음악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그때도 알았었기 때문에 네. 피아노는 어른들이 치라니까 계속 치지만 네. 그래도 공부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맹학교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아, 본인이 예, 스스로. 예. 네. 미국에 데리고 온 것도 참 고맙고 이렇게 네. 그 학교 돈을 써서 나한테 찬스를 준 것도 참 고마운데 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차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에 만났던 선교사님 친구가 여기 네. 뉴저지에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내가 고민이 요새 그렇다. 아. 한국에 아무래도 가거나 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분들이 네. 그럼 우리하고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 미국 선교사님이 아니 미국 선교사님 친구가 친구가요. 예. 여기 사는 친구분들이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예, 그렇죠. 당신들이 이녀를 다 키우고 네. 이제 드디어 네. 프리가 되셨는데 예, 네. 그랬는데 네. 우리랑 살자 그러면 우리 이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자.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유학생 신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게 하도 드문 상황이라 네. 뭐 유학생은 뭐 일반 학교를 그 공립학교를 다닐 수 없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법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4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요? 뉴턴 뉴저지라고 네네네. 여기 뉴저지의 사섹스 카운티 네네네. 뉴저지 네. 거기에 있는 동네인데요. 네. 고등학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을 잘해주신 게 네. 시각장애 학생을 공부시켜 본 적이 없는 학교였어요. 역사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네. 더 좋은 게 뭐냐면 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더 잘해주. 선생님들이 네. 불가능이 어떤 걸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뭐 와. 도형을 가르칠 때도 네. 그냥 이거 방법을 만들자.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구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오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것도 네. 거의 다이어그램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그러면 이렇게 그 스타일폼 보드 같은 걸 형상할 수 만들어서 있도록, 예, 이렇게 예. 덤택을 해서
직접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와.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었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 집사님을 예. 키우시기 위해서 꼭, 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네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제가 와. 인생에서 그 신앙인을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네.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하지만 응답은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고 하지만 거의 네. 다 그 행하는 거는 우리들이거든요. 네.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셨죠. 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네. 그때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대학을 유학생이 가려면 그 재정적인 어떤 그 능력을 네.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사립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닌다는 거는 한 네. 8만 불 정도가 있어야 되는 네.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들이 입학원서를 받기 전에 네. 너희들이 그런 그 돈이 있다는 걸 되느냐? 프로베라. 예, 네.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한국 부모님들이 그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학교를 갈 수도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죠.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은 없냐 미국에. 그래서 이제 저희 고등학교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뭐 아이빌리그나 뭐 MIT나 스탠퍼드나 이런 좀 소위 네. 말하는 인류 대학 네. 그런 대학들은 네. 하도 돈이 많아서 그런 거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개 그런 학교는 need blind admission이라고 해서 사실 그런 금전적인 거는 물어보지도 않는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면 이 학교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에 몇 명이나 간 역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네. 그런 거죠. 그래 너는 해볼 만하다. 지금 그 성적도 참 좋고 뭐 SAT 이런 것도 와. 사실 유학생으로서는 훌륭한 거고. 네. 게다가 이제 제가 그 산 동네가 시골 동네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집에는 부모님밖에 없고 하니까 네. 방거에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되게 많이 했던 게 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특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네. 학교 끝나고 네. 뭐 뭐 학생회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참여를 많이 아카데믹 하셨어요? 뭐 경시대회나 뭐 네네네. 뮤지컬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참 위대하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학생회 회장을 했었는데 와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굳이 만들자면 처음부터 만든 레저메이처럼 와, 이게 그러게요. 괜찮다. 그러니까 너는 한번 해볼 수 있다. 네. 이래갖고 이제 제가 그 생각도 못했던 그런 뭐 네.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네. 펜이나 MIT 이런 데다 어플라이를 하게 돼요. 와. 거기서 다 그 합격을 하거든요. 와. 그런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 역사가 야. 있었어요. 예. 공부를 잘하셨네요, 그 집사님은. 그죠? 네. 근데 사실은 네. 잘했다고 하고 싶은데 네. 요새 한국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네. 참 좀 엄두가 안 나는 얘기예요. 네. 요새는 너무 공부도 잘하셨지만 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예. 정말 열정적인 협조와 노력이 또 있었던 것이고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선택한 다 합격했는데 선택한 곳이 하버드셨어요. 결국 하버드 들어갔죠. 야,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결국. 그래서 그러면 학교 시절에서도 지금 이 불편함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그러면 학교 공부 끝에 지금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잡까지 연결되신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개혁한 건 없습니다. 사실 네.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나는 월가에 관심이 있다. 애널리스트 잡을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오히려 네.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한 3, 4학년이 되면 네. 이제 캠퍼스로 회사들이 이제 리크루팅을 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대개 오는 데가 투자은행 네. 아니면 컨설팅 회사 요렇게 와요. 네.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 게. 그리고 저는 어떤 부류의 그 학생이었냐면 그런 것을 쫓는 사람들을 네. 아주 좋아하지 않는. 혐오하는 저것들은 돈과 아. 스포츠카의 컬러밖에 아. 관심이 없는 것들이다. 이런 그룹에 있었었는데 네. 저랑 생활을 같이 했던 지금 대학
동기들은 네.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에 믿어지지 않아요. 네. 너무 그런 사람이 너가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언제 한번 지하철에서 그 친구를 한번 만났는데 그랬어요? 아주 그 월가 프로테스트 한 적 있죠. 네네네네. 그때 프로테스트 하러 온 친구였었어요. 그때 명함을 주니까 와. 아주 겸연쩍은 와. 그랬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통하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또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네. 제가 40이 되던 날, 네. 빅 40 되던 날 많이 그런 거 생각하면서 기도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네.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축복이지만 받은 거는 사람들한테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듣기 좋은 멋있는 말이지만 그게 다 실천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40이 되던 해에 네. 우리가 너무 실천을 못하고 살았다. 그런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내가 받은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얼마만큼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듯이 그렇게 해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멋있는 말이네요, 그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이프랑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찬양교회, 네. 서머셋에 있는 찬양교회를 다녔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교육 목사님이 네. 황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한국 보육원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있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단기 선교를 여름에 가면서 한 보육원하고 한국에요? 예, 네. 인연을 맺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네. 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들었어요. 이제 들으면서 그 교회의 어떤 단기 선교 프로젝트니까 네.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지금 40대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43때까지 실천이 없었는데 그때 네, 이제 네. 이 목사님이 한국을 2번 갔다 오시고 네.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셨을 때 제가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좀 인바브가 돼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목사님 초대해서 물어봤죠. 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세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2번 갔다 왔는데 이 아이들을 몇 명이라도 미국에 잠깐 데리고 와서 미국도 보여주고 사람들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 보여주고 또 보통 가정에서 생활도 좀 하게 해주고 그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합시다.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얘기가 돼서 네. 이제 2011년에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불러요. Flying Happiness라고 그때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네. Flying Happiness. 네. 그 출입을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2011년에 한 거는 거의 제가 이제 후원을 해서 한 거고 네.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보육원 아이들에게 제 마음과 저희 와이프의 마음이 같고 네. 2012년에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됐냐면 이게 한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제가 그 단체를 만들었을 때 네. 야나 미니스트리라고 YANA 미니스트리 네. You are not alone. 예. 네, 그 메시지를 이 아이들한테 예. 현실적으로 전해주기 위한 네. 그런 단체를 시작하면서 네. 제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음 같은 몇 분이 이 단체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도 그 일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Flying Happiness는 물론 그 매년 하고 네. 작년부터 1년에 2번씩 하거든요. 초대하는 거죠. 예, 이렇게. 초대해서 네. 이제 그 하는 것을 하고 네. 이제 몇 년 전서부터는 유학 그 찬스를 줘서 네. 제가 그랬듯이 네. 유학 찬스를 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딸이 하나 있다고 16살짜리. 네. 그 아이가
그 보육원에서 와요. 그렇군요. 3년 전에 보육원에서 와서 저희하고 공부하고 같이 살면서. 사실은 네. 합법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호스트 패밀리일 뿐이고 네. 유학생인데도 이제 관계는 딸로. 딸처럼 부모처럼 네.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또 단체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있으니까. 야나 미니스트리. 야나 미니스트리는 이제 yanaministry.org 네. 웹사이트 있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501c3 네. 그 단체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이게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신 거를 생각한다면 네.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네. 더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네. 제가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책을 냈잖아요, 한국에. 네, 네. 에세이집을 내면서 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채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책 제목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그래서 멋있네요. 에세이집이에요. 그래서 네. 그 책을 내면서 또 계속되는 게 제가 매일경제라는 한국 신문에 네. 그 4주에 한 번씩 칼럼도 내고 네. 이제 두 번째 책도 내년에 나올 예정이고 네. 그리고 이제 글을 쓰고 이제 또 가끔가다 이제 뭐 간증도 하고 강연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써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릇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한테 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네. 되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정말 그 현실적인 역사와 네. 존재를 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되기를 네. 오래전부터 이거는 기도를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사명이라면 사명이고 네. 소망이라면 소망입니다. 집사를 통해서 또 야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플라잉 해피니스를 통해서 보이지 않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들으면서 느껴집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누군가에게 집사님이 받으셨던 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저도 생각날 때마다 집사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러브존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 때 또 새로운 소식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